반갑습니다. 오늘은 5단원 도함수의 활용 레벨 2부터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는 4다 이래놨죠. 자, 요런 식을 봤을 땐 항상 두 가지를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아래쪽 위쪽에 1을 들어 집어넣었을 때 이제 둘 다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1은 일단 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F1이 0이니까 제 마음대로 빼기 F1 하나 적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F1 하나 적었다고 치면 F'1은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하고 있는 얘기가 fx의 역함수가 g라고 얘기를 했는데, g에서의 0,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게 질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f1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f 역함수 0, 이게 이제 g0이죠. 얘가 이제 g0인데 그거는 1이라는 거는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고, 그리고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이제 들어오는 모양 같은 걸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y는 x가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을 때 f가 이렇게 돼 있으면 f역은 이제 얘랑 대칭성 있게 이렇게 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점이 지금 누구냐면 1,0인데, 그렇게 따지면 요 점의 경우 0,1이 되겠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체크해 봤을 때 둘은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체크한 0에서의 미분계수는 1에서 체크한 미분계수인 4와 역수인 기울기 G'0 같은 경우엔 4분의 1이다를 일단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을 만들어 보면 y는 4분의 1 주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게 되니까 x-0에 더하기 1, 그래서 y는 그냥 4분의 1x 더하기 1이네요. 그죠? 그럼 4분의 1 더하기 1은 얼마다? 4분의 5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정의역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함수 fx가 x축에 접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fx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fx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딱 접한다. 그림이 대충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알파든 t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잡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우리의 f알파는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미분계수도 0이니까 x랑 접했겠고, 그래서 두 번째는 f'알파도 0이다를 일단 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미지수를 얻어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넣고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f알파 같은 경우엔 ln 4 더하기 a sin 알파, 요게 0이다 정도가 되니까 나름대로 4 더하기 a sin 알파의 값이 1이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조금 더 해보면은 a sin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 까지는 얻어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럼 두 번째,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f 프라임 x부터 얻어내줘야 되겠네요. 자, f 프라임 x 한번 가보면, 일단 얘를 내비두고 겉미분부터 해보면 ln x의 미분 형태가 x분의 1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 4 더하기 a sin x 분의 1이 될 테고, 근데 그걸 속미분하면 이 위에 것만 미분하면 되잖아요. 안에 것만.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얘는 사라지고 얘는 a 코사인 x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네.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알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알파의 경우 4 플러스 a 사인 알파 분의 a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a 사인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얘는 4 빼기 3 하면 1이죠. a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0이래요. 그러면 나름대로 얘하고 얘의 경우 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온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a 값이나 알파 값이나 한번 찾아보면,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0이잖아요. 그럼 둘을 제곱해서 1이 나오려면 얘의 제곱이 1이란 소린데, 그러면 a 제곱분의 9가 1이 될 테니까
나름대로 a제곱은 뿔만 3이고 a제곱은 9겠고 a는 뿔만 3이겠는데 a가 0하고 4 사이의 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는 3이라고 잡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럼 a를 3으로 잡았고 우리는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ln에 4 플러스 3 sin x가 되겠네요. 근데 변곡점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f의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 몇 군데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f'x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4 더하기 3 sin x 분의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3 cos x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f2'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분수함수인데 이렇게 미분하는 거 좀 싫었네요. 네, 그죠? 4 더하기 3 sin x의 전체 제곱.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근 같은 거 안 나옵니다. 무조건 양수죠. 자, 미분 그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3 sin x 다음에 4 더하기 3 sin x 그 다음에 빼기 그대로 미분. 그러면 3 cos x 미분을 했죠? 그러면은 3 cos x가 그냥 들어오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래쪽은 제곱이니까 뭐 어차피 건드리지 않을 거고 위쪽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9 마이너스 9 sin 제곱 x. 야, 너무 싫다. 빼기 12 sin x 빼기 9 코사인 제곱 x. 아니구나, 그 정도는. 네, 이거 두 개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9로 한 방에 써지겠네요.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sin x 이렇게 들어오고 얘의 부호가 바뀌는 것만 잘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아래쪽은 얘의 제곱이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얘를 갖다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1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12로 묶었을 때 1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는 개형을 관찰을 해봐야 되니까 12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9 아니죠, 빼기 9죠. 네, 그래서 얘가 도대체 몇 번, 빼기 9? 4분의 3이지 12로 묶었는데. 요 정도 개형만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4분의 3칸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sin x의 개형이 요 정도로 들어가고 있을 거고, 자, 여기가 0입니다 라고 줬을 때 여기쯤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0하고 2파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 번만 부호가 변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여기는 이제 한 칸 마이너스 1칸 내려온 거고 이만큼 올라간 거고, 근데 올라갈 때 이제 0보다는 살짝 위로 이렇게 솟겠죠. 그렇게 되면은 두 번의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변곡점 개수는 2개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변하는 곳이 곧 변곡점의 개수입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1,0 여기 있죠. 그리고 PA와 PQ, 요거랑 요거는 길이가 같은가 봐요. 이등변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로 잡고 AQP의 넓이의 최대값, 요 넓이가 이제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키는 대로 해보죠. AOP의 각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AOP가 뭐냐면 여기서 요까지 긋고 여기서 요렇게 끈 게 AOP입니다. 근데 AP랑 QP가 일단은 이등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좀 긋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어보면 나름대로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각을 좀 구해달라는 건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다 보니 이건 중심각이 되겠고 얘는 원주각이니까 우리 중심각 원주각 2배 차이 나는 걸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이 2분의 세타.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이거 이등변이라서 90도예요. 여기는 90도 빼기 2분의 세타.
그러면 그걸 2배 했기 때문에 여기는 180도 빼기 세타, 뭐 가 정도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적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AP 길이를 이제 물어봤는데, AP 길이는 뭐 코사인 법칙에 의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코사인 법칙 굳이 써달라 했으니까 써보긴 할게요. 자, 뭐냐면 여기 길이 1이죠. 그럼 PA 제곱은 1 더하기 1, 1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2AB 1 곱하기 1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얼마냐면 2 마이너스,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럼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정도로 바꾸면, 네, 요렇게 이제 써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PA 제곱은 일단은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QAP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한다면 그 S세타는 자 2분의 1 그리고 AB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얘 길이가 이제 각각 AB 역할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넣었나 봐요. 자, 그럼 여기서 S세타는 뭐가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얘는 2분의 1에 2 곱했죠? 2 곱해가지고 다 쓰고 할게요.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2를 이렇게 안에 약분을 해도 괜찮으니까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요 정도만 일단 적어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세타는 세타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사인 세타는이 아니고 S세타인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죠? 자, S세타가 가지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S 프라임 세타, 즉 미분을 좀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미분 그대로.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근데 여기 밖에 사인 하나 있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을 하시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다 코사인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을 1 빼기 코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2개 더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1이니까 나름대로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2 주고 1 주면 1 줬을 때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겠다.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고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최대값 가지는 곳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 친구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친구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고 결국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건 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를 곱해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지나갈 때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2분의 1은 여기쯤 이렇게 그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뿔이었다가 마로 바뀌고 여기에서 극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60도인 3분의 파이거든요. 거기에서 극대가 나오고, 네, 그 극대 값이 범위 자체를 봤을 때 분명히 이 세타는 180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3분의 파이에서 극대라고 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다는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다 했죠? 다 했으면 이제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요. 자, F 알파 곱하기 G 알파인데 F에 여기에 알파 넣고 G에 알파 넣어라. 뭐 이건데 F가 누구예요? F의 세타,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럼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요게 F 세타. 그 다음에 G 알파는 G는 뭐였죠 아까?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 더하기 하면 3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는 2파이가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3분의 2파이 곱하기 3이니까 5번입니다. 4번 한번 가볼게요. 위치가 나와 있고 속력,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줬어요. 그죠? 여기서 뭐 간단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위치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위치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항상 x는 y는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fx는 ft, 얘는 gt라고 얘기를 그냥 할게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 속도의 경우는 x' 같은 경우에 f't가 나오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 g't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나오는 게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의 경우에는 x2'이고 얘는 f2't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y2'이고 y2'은 g2't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크기예요. 그럼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재냐면 피타고라스를 하듯이 루트 안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f't의 제곱과 g't의 제곱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f2't를 제곱하고 g2't를 제곱해서 넣으시면 이게 바로 가속도의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식을 한번 계산을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x가 적을게요. x가 ln 2t, 그 다음에 y는 t분의 1. 저는 요런 거는 ln t 더하기 ln 2로 적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x' 같은 경우에는 ln t 미분하면 되니까 t분의 1, y' 같은 경우에는 t분의 1, 이거 t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x2'은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2t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t 3승분의 2 정도가 되겠네요. y2'. 근데 하고 있는 얘기가 여기서 속력이 루트 2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 둘 가지고 지금 속력을 잡았을 때 루트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t제곱분의 1, 다음 더하기 t 4제곱분의 1을 했을 때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게 루트 2가 나와야 되고, 그럼 이거 가지고 양쪽에 제곱을 해보면 t제곱분의 1 더하기 t 4제곱분의 1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양쪽에 t의 제곱을 4제곱을 한번 곱해보면 t 제곱 더하기 1은 2t 4제곱이 나오고, 요걸 이제 정리하면 2t 4승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니까 이거는 근이 여러 개가 안 나오는 게 t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던가 1이 나오던가인데, 이거 될 수 있는 게 t가 t 제곱이 1인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t는 무조건 또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t도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 속력 문제에서는, 거리 속력 문제에서는 그 시간으로 잡힌 t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t는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요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요때의 가속도는 x 성분이 마이너스 1일 것이고, y 성분은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 두 개로 가속도 크기를 재보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제곱에서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레벨 3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양수 A에 대하여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0,A에서 근 곡선 접선 중에 기울기가 0이 아닌 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고, BAC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네요. 상당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죠? 자, 요건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간단하게 얘를 그려가지고 일단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y는 x제곱 더하기 1 분의 a라고 딱 줬을 때, 자, 절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절편을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절편 같은 경우에는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데, 위쪽에 있는 a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절편은 따로 없겠네요. x축하고 안 맞나요? 그럼 y절편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x에 0은 넣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0 넣으면 a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0,a가 일단 절편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두 번째 대칭성을 한번 먼저 보시면, 우리의 f의
마이너스 x를 넣은 거하고 f에 x를 넣은 거하고가 일치하게 되죠. 그럼 얘는 일단 우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겼습니다. 극각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y' 같은 경우에 x제곱 더하기 1을 제곱했죠. 제곱을 했고 그 위에 이제 미분 그대로 하면 미분 됐을 때 다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 ax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 제곱 때문에 부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마이너스 2ax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생겼으니까 대충 한번 보시면 0에서 뿔에서 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0,a 아까 위에 구해놨던 절편 0,a에서 극대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편 점근선을 이제 확인을 보셔야 되는데 점근선의 경우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이때는 둘 다 지금 넣어 보시면 0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갈 때도 체크는 해 보셔야 되는데 분모가 지금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얼추 x축 y축 한번 그려보고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0,a를 분명히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쯤 a라고 주고, 그리고 그 a에서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갈 때도 0, 양의 무한대 쪽으로 갈 때도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은 얼추 요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겠고 왼쪽도 얼추 이렇게 대칭성 있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0에 점점 점근하는 이런 그래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오른쪽 왼쪽 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 정도로 한번 그어보고 반대쪽도 이 정도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림 좀 못 그렸다. 어쩔 수 없죠 뭐. 자, 요점이 각각 B랑 C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이 지금 세타가 되는데 요 세타가 이 왼쪽 오른쪽에 대한 대칭성 때문에 2분의 세타씩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나름대로 여기가 2분의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90-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탄젠트 값이 바로 이 선의 기울기인데 그 90-2분의 세타의 탄젠트 값, 얘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접점을 F라고 잡았을 때 뭐 다른 걸로 잡을까요? T라고 잡을까요? T라고 잡았을 때 그 F'T의 그 기울기와 같은 값으로 들어간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 t 값을 이제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요령이 뭐냐면 이 a라는 점에서 근접선이 여기를 지나간다. 그죠? 네, 여기서 근접선이 여기 있는 접점이 t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t에서의 임의의 접선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f't의 x-t 플러스 ft로 이제 잡히니까 이걸 실제로 한번 넣어보면 y는 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2at 그리고 x 빼기 t 플러스 ft니까 저쪽에 한번 넣어보시면은 t제곱 더하기 1분의 a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난다라고 가야 되냐면 이 0,a를 지난다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a를 대입 한번 해보면 우리 a는 여기 0 들어갔으니까 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2at에 마이너스 t 곱했으니까 플러스 2a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왜 빠졌니? t제곱 더하기 1분의 a 여기는 x는 0이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오겠네요. 그럼 양쪽에 a를 이렇게 다 속어는 할 수 있겠죠? 나눠서. 그리고 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양쪽에 곱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왼쪽은 1이 돼버렸기 때문에 t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여기 남겠고 얘 사라지겠죠? 2t제곱 남습니다. 플러스 이쪽에는 얘 제곱을 곱하면 위에 하나만 남겠죠.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t4제곱 플러스 2t제곱 더하기 1은 3t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t4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0이 나오겠고
그럼 t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나오니 t는 이제 3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 0, 1이 나오겠네요. 당연히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t 같은 경우에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 맞겠고 요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여기 있는 90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탄젠트 값과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와, 문제 진짜 빡세다. 그러면 f't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f'-1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f' 구해놨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2의 제곱이면 4분의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2a 2분의 a가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인 걸 이용해서 탄젠트 2분의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런 거는 탄젠트 같은 경우에 반각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여기 값을 알파라고 주고 여기 값을 알파라고 주고 가볼게요. 이게 낫겠다. 여기 값을 알파라고 줄게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탄젠트 2알파가 3분의 4인 거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제곱 분의 2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 요 식을 놓고 풀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우, 너무한데. 6 탄젠트 알파는 4 마이너스 4 탄젠트 알파의 제곱. 그러면 2 탄젠트 제곱 빼기 3 탄젠트 빼기 4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 알파의 인데 이거. 그럼 여기서 탄젠트 알파의 경우 인수분해를 통하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네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2분 이것도 다 한 거 아니잖아. 아니네. 이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인수분해를 잘못했구만. 빼기가 0이면 이렇게 대충 풀면 안 돼요, 여러분. 딱딱 계산해서 해야지. 1, 2 이렇게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겠고 탄젠트 알파의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 맞는데? 쳇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가만 있어봐. 탄젠트 알파가 플러스잖아. AC 이렇게 되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그럼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알파가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이게 2대 이게 1이에요. 그럼 탄젠트 90 빼기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2라고 보셔야 되겠네. 와, 진짜 탄젠트 90 빼기 2분의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 된다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2분의 a 아까 구해놓은 얘하고 2가 같다 까지 나왔으니 우리의 a는 4라고 일단은 구해놨네요. 네. 야, 이건 진짜 근데 역대급인데. 멘탈에 심각한 스트레치가 가고 있어요. 스크래치. 자, 얘하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좋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fx가 t다라고 해서 실근계수 gt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어가면서 t를 요렇게 그어가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로 gt를 만들었나 보네요. g0은 2다. 그러니까 x축하고 두 번 만난다는 소리네요, 이거는. 그리고 t4마하고 t4뿔하고 차가 2가 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4보다 살짝 아래쪽을 그었을 때와 4보다 살짝 위쪽을 그었을 때 그 교점의 개수 차이가 2개가 난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해볼게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 A가 양수기 때문에 A가 이렇게 하나 곱해져 있는 거라서 이 안에 있는 얘는 그래프 개형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A가. A 때문에 이제 높낮이가 좀 변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정확한 그래프를 거의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1보다 왼쪽에 있는 요거를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절편 먼저 한번 보시면
절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밖에는 절편이 없겠죠. 그 다음에 0, 얼마 지난지도 한번 봅시다. 0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a 곱하니까 0, a 지나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x 절편, y 절편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대칭성 한번 보겠습니다. f-x와 fx의 차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아래쪽은 똑같은데 위쪽이 아예 바뀌거든요. 대칭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극값 보셔야 되겠네요. 극값 보려면 2분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y'은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분해, 이거 다 해놓고 a를 마지막에 한번 곱할게요. 이렇게 괄호 이렇게 크게 치고 밖에 a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미분 그대로 요것도요, 우리가 전개를 다 하고 싶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가볼게요. 미분 그대로. 그럼 미분하면 x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 이거 크게 쓸래. 자, a 하나 이렇게 곱했고 크게 쭉 한번 가볼게요. 미분 그대로 2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1 빼기 그대로 미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2x를 하나 곱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x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 얘는 a 하나 곱해주고, 자, 전개해 볼게요. 2x x제곱하면 x 세제곱, 2x 세제곱, 여기도 2x 세제곱이 있어서 사라집니다. 제곱 한번 가볼게요. 2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1차항 갑니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럼 0. 상수항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부호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얘랑 얘는 보지 마시고 요것만 한번 보시면, 얘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근 갖고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극소가 나오겠죠.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여기선 극대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나오는데 마이너스 1 여기 실제로 집어넣어 보시면 0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일단 극소값이자 절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x는 1에서 극대인데 1을 한번 넣어 보시면 2분의 4a 해서 2a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점근선까지만 한번 마무리해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음의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어디로 발산하나 볼게요. 음의 무한대 집어넣으시면 이거 x제곱 x제곱이라서 1로 가고 a로 점근을 하겠죠. 음의 무한대 집어넣으시면 a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를 집어넣으시면 그것도 a로 가겠네요. 네. 요까지를 이제 들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일단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극대극소 나오는 부분 또 다 잘라 먹었네. 여러분 똑똑하니까 알아들으셨을 거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x축 위치가, y축 위치가.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줘보시고 1이라고 줘보시고.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여기를 1이라고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0,a 지난다고 했으니까 a 어딘지 몰라서 대충 요 정도로 표시하고 2a는 대충 요 정도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1,2a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하고 있는 얘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감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1에서부터 함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1까지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1까지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대충 그림이 그려주면, 여기에 점근하면서
여기를 접하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요렇게 되는 요 정도의 그림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잘 그린 것 같죠, 그죠? 근데 뭐냐 하면 1에서 분명히 미분계수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차함수를 이어서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x축과 두 번 만나야 된다가 일단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3차함수도 일단 이 x축하고 한 번 만나줘야 돼요. 한 번 만나줘야 되는데, 여기는 오른쪽 부분에서 3차함수가 또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딱 뭐가 돼야 되냐면 기울기가 0이 극값이 오른쪽에 붙어서 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3차함수 모양이 얼추 이렇게 생겼으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잘라서 이만큼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미분은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0보다 0에서 이제 교점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잘라서 이만큼 들어오는 부분에 여길 0으로 맞춰서 여기 오른쪽에 갖다 붙이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이렇게 접하게끔 하고 접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류의 4차함수 그림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닿는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로 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맞죠? x축과 두 번 만난다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를 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4마하고 4뿔에서, 그러니까 4보다 살짝 낮은 곳과 높은 곳에서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 차이 난다는 건데, 지금 여기 2A 한번 보시면 2A보다 살짝 높은 곳은 교점이 하나, 낮은 곳은 교점이 3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A는 2A가 4라는 걸 쉽게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A는 2가 되겠고요. 자, A까지 2를 찾았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다기보단 귀찮아요, 사실은. 네, 어쩔 수 없죠. 해야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는 접한 함수인데 극대값이 4가 나오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거는 보통 제가 알파하고 그리고 1, 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한 근이 나오는 3차 함수가 뭔지를 한번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3차 함수 비례관계 한번 따져보시면 3차 함수 비례관계를 한번 따져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가 만약에 1이 되잖아요.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네. 여기서 요까지 길이와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딱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1 플러스 2알파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게 할까요? 1 플러스 2알파.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주어진 3차 함수의 경우 x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x는 1을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이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4가 나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1 대입하면 알파죠. 여기 1 대입하면 2알파 제곱이니까 4알파 제곱 곱하기 이게 지금 4가 나와야 되겠고, 그럼 뭐 알파 1이겠네요. 알파가 1이면 요점은 뭐 이렇게 줄 필요가 없이 바로 3이라고 가도 괜찮은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 함수 오른쪽에 붙은 요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한 칸 가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왔겠네. 그러면 x의 x-3의 제곱 이거네요. 네, 요게 이 오른쪽 함수 정체였습니다. 자,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f-알파와 f알파의 곱이니까 구하고 싶은 건 f알파가 a였죠. a는 마이너스 2 하고 곱하기 f2인데, 마이너스 2의 경우는 여기 대입이 돼야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5분의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아까 얼마였지? a 2였는데 이게 되겠고, 거기다가 곱하기 f2는 이제 여기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넣으시면 2거든요. 이렇게 가네요. 그럼 얘 둘의 곱은 5분의 4가 정답이란 걸 알 수가 있겠네요. 1번이 답입니다.
아우, 갈수록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네요, 여기.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코사인 x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y는 t를 하나 그어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다시 c라고 주고, 그 cd 길이를 gt라고 줬습니다. 참네, 어이가 없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에 도움은 분명히 될 거니까 그림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도움이 될까? 또 행문이네. 자, 여기쯤을 2라고 한번 줘보죠. 뭐. 이게 코사인 x를 위로 두 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작이 1이 아니고 2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게 0까지밖에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만 딱 그려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아니죠, 여기가 파이, 그리고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여긴 1이겠고 대칭의 중심.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t를 긋습니다. t를 한번 그어볼게요. 얘가 y는 t예요. 그래서 t와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at, 알파 t, 그리고 여기가 베타 t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알파 t와 베타 t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는 요 정도로 들어갈 거고 하나는 요 정도로 들어가겠다. 대칭성 있게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와 얘가 가지는 y 절편이 각각 나오는데 그게 c와 d인가 보죠. 와, 이거 뭐냐? 그래서 요 c와 d 사이의 길이가 gt다 라고 줬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렇대요. 참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보기에서 옳은 걸 다 골라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f 프라임 알파 t와 f 프라임 베타 t의 합이 0이다 라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이 얘에 대한 대칭성만 좀 이해하면 그냥 바로 맞다고 해도 괜찮은 보기인 게, 여기 지금 얘가 파이에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건 아시겠죠? 파이에서 대칭성을 분명히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는 분명히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기울기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거예요. 맞다고 할게요. 네. 자, 니은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을 곱하라 그래놨거든요. 자, 둘을 곱하라 그래놨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알파 프라임 t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알파 프라임 t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 알파 t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y는 t에서의 그 역함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가 원래 함수란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t를 넣었어요. 여기를 t를 넣었더니 여기 f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로에 x를 t를 넣었는데 세로의 함수값이 나오는 게 원래 함수죠. 얘는 한번 보세요. y에 t를 대입했더니 x로 알파 t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0하고 파이 사이에서 많은 이 코사인의 역함수가 알파다라고 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프라임 t를 정의할 때는 역함수의 적분법으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나름대로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코사인이었어요. 뭐 물론 그림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림처럼 해볼까요? 뭐 할 수는 있으니까. 요렇게 들어오고 있는 얘가 지금 뭐냐면은 알파 t, 그리고 얘가 지금 t가 됩니다. 그리고 얘의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한번 놔보면, 네, 여기 들어오는 요 대칭성 있는 요 부분에서 여기가 t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t가 된다는 거죠. 얘는 코사인이에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t에서의 기울기인 얘가 궁금해요. 알파 프라임 t면 얘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분명히 이 기울기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럼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사인이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사인에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알파 t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t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인 알파 프라임 t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사인 알파 t의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t 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베타 프라임 t는 얘하고 기울기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인 알파 t 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둘의 곱은 이제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붙이고 사인 제곱의 알파 t인데 우리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잖아요. 제곱이죠. 네,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시컨트라며 코시컨트 맞는데 이렇게 쓰잖아 원래. 제곱 알파 t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니은도 나름대로 맞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GT를 디귿에선 구해봐야 되니까 GT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쪽에서 접선을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을 잡아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y 절편이 나오는 두 값을 구해서 두 개를 빼서 실제로 G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에서 y는 하고 한번 가보면 요 점이 알파 t, t가 되고 그리고 fx는 코사인 x 더하기 1이라 했으니까 f'x는 sin x죠. 마이너스 sin x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t를 접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sin 알파 t 얘가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 요게 이제 접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y는 마이너스 sin 알파 t x 그 다음에 더하기 t 주고 플러스 알파 t sin 알파 t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보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똑같겠죠. 베타 t로 바뀐 것 빼고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을게요. 마이너스 사인 베타 t에 x 플러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t 사인 베타 t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y 절편 같은 경우에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gt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거에서 이 아래 걸 뺀 게 이제 GT가 되긴 하는데 그걸 실제로 한번 구해봤을 때 사인 베타 t가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t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빼게 되면 t끼리는 소거가 될 거고 얘는 사인 알파 t로 이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가 실제로는 더해질 거고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되겠네요. 근데 알파 t와 베타 t는 이 x는 파이에 대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2파이가 나오겠고 그럼 얘는 2파이 사인 알파 t 정도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gt 구했어요. 그럼 이제 g't 구할 차례니까 얘를 실제로 미분을 해서 2분의 1을 때려 놓도록 할게요. 그럼 g't는 2파이 주고 코사인 알파 t 그리고 알파 t 미분한 알파 프라임 t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파이 코사인 알파 2분의 1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을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 알파 t는 3분의 2파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3분의 2파이를 그냥 넣고 생각을 할게요. 곱하기 그리고 알파 프라임 t 같은 경우는 알파 프라임 2분의 1인데 알파 프라임 2분의 1이 이거네요. 여기다 넣어야 되네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1 이건가요? 요거겠네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2파이에다가
코사인 3분의 2파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은데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하나 있고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1파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와 진짜 얘랑 얘랑 곱하고 뿔뿔 바꿔주면 루트 3분의 2파이가 나오는데 요거 유리하면 잘해주면 3분의 2 루트 3파이 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다 맞네. 와 이거 다 맞네 결국에. 이런 거지 같은 식은 만들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한번 깔끔하게 잘 풀어본 날이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